안녕하세요. 스케치업 프로 2019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 버전에서 몇 가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크게 기능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동안 사용자들이 요구를 해왔던 몇 가지 기능들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고요. 스케치업을 설치하신 다음에 처음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Welcome to SketchUp이라는 화면을 보시게 되죠. 이 웰컴 투 스케치업이라는 인터페이스 자체가 2019 버전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파일즈라는 부분 있죠. 이 파일즈라는 부분에서 아키텍처, 심플, 플랜 뷰, 심플 뭐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아래쪽에 있는 단위입니다. 단위.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건축에서는 밀리미터를 기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아키텍처 밀리미터 이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센티미터라든지 또는 미터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어, 약간 다른 단위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밀리미터를 선택하셔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템플릿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템플릿 이시라고 얘기하죠. 템플릿이라는 것은 미리 만들어진 어떤 작업 환경을 뜻하는 건데요. 가장 건축에서 가장 적합한 게 아키텍처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바로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아래쪽에 오픈 파일이라는 것은 어떤 저장되어 있는 스케치업 파일을 불러오고자 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열리고요. 여기에서 skp 파일을, 즉 스케치업 확장자가 skp가 되겠죠. 이 파일을 불러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말했죠, 리젠트 파일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최근 작업한 내역입니다. 즉 작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리젠트 파일 부분에 작업 내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작업 내역을 통해서 빠르게 작업한 어떤 파일을 불러드릴 수가 있겠죠. 자, Learn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Learn이라는 탭은 이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스케치업 포럼이 있고요. 캠퍼스가 있고, 그다음에 비디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포럼은 일종의 블로그죠. 블로그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스케치업 유저들과 이 상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고요. 캠퍼스는 일종의 그 교육기관입니다. 이건 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아마 일정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비디오는 무료죠. 간단하게 스케치업의 어떤 기능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말해주기 라이센스는 말 그대로 라이센스를 비유해 주는 기능이고요. 자, 여기서 아키텍처가 부분에 보면은 하트 모양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용자가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하면은 즉 절기찾기입니다. 절기찾기. 본인이 가장 자주 쓰는 어떤 템플릿들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 미리 보기 창 있죠. 미리 보기 창을 갖다 클릭을 하시면은 템플릿이 바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기 화면은 여러분들과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걸 제 환경에 맞게끔 설정을 해둔 상태인데요. 다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Vlay입니다. Vlay 넥스트 버전입니다. 넥스트 즉 이거는 4.10 버전이 되겠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스케치업 실체하면 없습니다. 이거는 비용을 지불하시고요. 또는 어떤 데모 버전을 카오스그룹에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툴바 형태대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스케치업에서는 이거는 별도의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뷰 메뉴에 가시면요. 이 툴바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체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은 현재 화면상에서 없다는 뜻이고요.
아래쪽에 보면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아이콘들이 되겠습니다. 자, 어드밴스드 카메라 툴이라는 부분은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요.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화면상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은 이걸 본인이 원하는 형태대로 꾸미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킹을 하는 거죠. 필요 없을 경우에는 요 수직바에 마우스를 위치하신 다음에 다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닫아버리셔도 되고요. 또는 이 상태에서 다시 체크를 해제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기능, 요 기능이죠. 요거는 제가 카메라는 자주 쓰는 기능인데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왼쪽에 있는 이 툴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면은 아래쪽에 라지 툴 셋이라는 부분 있죠? 요 기능입니다. 요거는 상단에 있는 요 기능인데요. 이제 요거네요. 요거 제가 착각했네요. 요 기능은 위쪽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장 자주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을 이렇게 모아둔 겁니다. 요거는 체크하셔서 반드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레이어는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로케이션. 자, 이거는 구글에서 어떤 위치를 갖다가 어, 지정을 한 다음에 그 위치를 위성 지도로 가져오고자 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샌드박스 요 기능입니다. 샌드박스 요 기능이고요. 로케이션, 샌드박스, 그다음에 섹션 요 기능이고요. 섹션도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없애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솔리드 툴, 요 기능입니다. 이건 불연산이라는 작업할 때 쓰는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스탠다드 표준입니다. 표준 요금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바로바로 나타나죠.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위치대로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툴바들이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자주 쓰는 기능 위주로 배치를 하는데요. 이 파란색 제목 표시줄 부분 있죠? 클릭하셔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표준 툴바에서 그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이 뷰입니다. 뷰. 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럼 스타일즈 이렇게 적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솔리드 툴 이렇게 적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샌드박스 이렇게 하고요. 웨어하우스 이렇게 조정하시고요. 레이어도 밑에 있으면은 밑에 이렇게 배치하셔도 되고요. 또는 위쪽에 나는 배치하겠다. 그럴 경우 위쪽에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자, 뷰즈 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 부분은 VDA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기능들이 VDA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웨어하우스가 필요 없다. 그럴 경우에는 체크를 없애시면 이렇게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요 정도만 이렇게 툴바는 이렇게 툴바를 누르시고 꺼내 두시고요. 이렇게 배치를 하신 다음에 클로즈 하시면은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을 이렇게 손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스케치업은 32비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2비트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64비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즉, 이거는 스케치업 버전 2016 버전부터는 반드시 32비트는 사용을 금지하시는 게 좋고요. 64비트 운영체제를 이용하셔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맥을 사용하시는 분 있죠? 맥 운영체제를 사용하시는 분은 스케치업은 맥용과 윈도우용이 별도로 없습니다. 즉, 스케치업 하나의 어떤 스케치업에 맥과 윈도우즈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용으로 사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러니까 스케치업닷컴 홈페이지에서 프로 버전, 데모 버전이죠. 데모 버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든지 또는 비용을 지불하셔서 사용하시든지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업을 처음 실행하면요. 이렇게 사람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대략적인 치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대략적인 치수를 표시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모델링을 하게 되면요. 모델링을 할 때
스케치업은 모델링, 사실은 모델링 도구는 아니죠. 이건 디자인 도구이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모델링은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게 작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사람의 어떤 감각에 의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요 사람의 어떤,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오네요. 이 사람의 대략적인 크기를 보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재보면은 대략 한 1800, 1820mm 나오겠죠? 1820. 이 1820이라는 건 대략적으로 서양 남성의 신체 치수입니다. 평균 치수. 그런 또 감안하셔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1800mm면은 대략적으로 개구부 같은 거, 그러니까 문 같은 거 있죠, 문 같은 거 높이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셔서 모델링을 해 나가시면 되고요. 그럼 스케치업은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프로 버전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 버전이 있습니다. 프리. 즉, 프리는 무료죠, 무료.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약간 기능적인 제한이 걸려 있죠. 대표적으로 이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임포트하고 익스포트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임포트, 익스포트. 즉 임포트는 가져오기라는 뜻이고요. 익스포트는 내보내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캐드 파일을 많이 쓰죠. 캐드 파일. 캐드 파일을 스케치업으로 가져와서 어떤 건축 실내나 또는 실외 또는 조감도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프리 버전은 캐드 파일의 임포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무료 버전을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이 프리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프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는 게 특히 좋습니다. 특히 건축 쪽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거는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리 버전은 또 문제가 되는 게 솔리드라는 기능. 저 요겁니다. 솔리드. 이거는 불연산 작업하는 건데요. 특, 불린이라고 얘기하죠. 불린.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이것도 많이 쓰는 기능인데 이것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프로 버전을 사용하시는 게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합니다. 그럼 2019 버전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기능 중에 하나가 이 트레이라는 부분, 디폴트 트레이라는 부분의 위치를 또는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시면요, 이 마우스 모양이 바뀌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크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상태바 부분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도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도킹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디폴트 트레이는 이 윈도우 메뉴 가시면요, 디폴트 트레이 부분에서 이렇게 트레이라는 부분이 체크되어 있는 부분 있죠.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엔티티 인포라는 부분은 체크되어 있는데 해제하시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엔티티 인포. 그럼 요거는 언제든지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 막대 바를 클릭을 하시고 움직여 보시면은 이 화면 부분에 보시면은 하사표가 나타나는데요. 상, 하, 좌, 우에 하사표가 있죠.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대십시오. 그럼 이렇게 위쪽에 도킹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위치를 하면은 아래쪽에, 왼쪽에 가져가면 왼쪽에, 우측에 가져가면 우측에 이렇게 도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는 가운데 부분, 여기 상하, 좌우 하사표 있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도킹을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작업이 환경 설정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윈도우 메뉴 오시면은 프리퍼런스라는 기능과 모델 인포라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모델 인포라는 부분에 들어가시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니트, 이 부분입니다. 단위 설정. 앞서서 제가 웰컴 투 스케치업이라는 부분, 자, 헬프 메뉴에 가시면 웰컴 투 스케치업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초기 화면이 나타나는데 초기 화면에서 만약에
현재 기본값으로 아키텍처 밀리미터 이걸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못하셔서 만약 인치로 설정했다 그러면은 다시 물론 재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재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요. 또 다른 방식은 이 모델 인포에서 요 단위기를 바꿔주는 겁니다. 요 단위기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초기 화면에서 웰컴 투 스케치업 여기서 밀리미터를 선택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바라겠고요. 자, 모델 인포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포맷, 데시말은 밀리미터 단위로 선택한다. 데시말이라는 게 십진법을 뜻하는 십진법을 밀리미터 단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요. 그럼 아키텍처는 인치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데시말 단위로 밀리미터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래쪽에 프리전이라는 거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뜻하는 겁니다. 소수점 이하 자릿수. 소수점 이하 자릿수는 0으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건축에서는 1mm, 뭐 2mm 이런 거 별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특히 소수 이하 자릿수는 의미 없죠. 그래서 소수 이하 자릿수는 표시가 안 되도록 0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 기계 같은 경우에는 소수 이하 세 자리까지도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0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enable lens snapping이라는 거는 이 일종의 스냅을 그려주는 건데요. 이 길이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길이에 대해서 1mm 간격으로 스냅을 잡아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유닛 포맷이라는 건 화면에서 단위계를 표시하겠다 그 뜻이고요. 그다음에 앵글 유니트라는 건 각도입니다. 각도 단위는 소수 이하 자릿수는 역시 0으로 5도 단위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5도 단위로 하는 거고요. 즉 5도, 10도, 15도, 20도, 30도 이런 식으로 단위기를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enable angle snapping이라는 거는 각도를 회전할 때 15도 단위로 회전하겠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테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로테이트를 할 때 15도 단위로 스냅을 그려준다는 뜻이고요. 이걸 한 5도 단위로 이렇게 설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보면 두 번째 이 부분 애니메이션이라는 부분인데요. 애니메이션 스케치업의 또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기능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뷰 메뉴에 보시면은 애니메이션 부분에 애드 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애드 씬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장면을 하나를 추가하는 겁니다. 즉 카메라를 하나를 셔터를 눌러서 어떤 특정한 장면을 찍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화면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신 다음에요. 자, 이걸 회전하는 방법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잘 어, 모르신 분들 어떻게 돌리지 하시는 분이 계신데 쉽습니다. 마우스 힐 버튼 있죠? 마우스 힐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십시오. 자, 그러면 화면이 돌아가죠? 이 상태에서 뷰 메뉴, 애니메이션, 에디션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가 두 개가 찍힌 겁니다. 자, 신 1번, 신 2번. 자, 이렇게 두 개의 어떤 장면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두 개의 장면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Enable Scene Transition이라는 건데요. 이건 화면 전환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화면 전환 효과. 장면 1에서 장면 2로 넘어갈 때 어떤 장면 전환 효과의 사용 여부 그리고 그 시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장면에서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갈 때 빠르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요. 뭔가 화면이 바뀜으로써 어떤 불균형적인 어떤 균형되지 못한 그런 느낌이 나타나는데 이게 시간을 설정해 줌으로써 장면이 전환될 때 부드럽게 전환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법입니다. 자, 이걸 만약에 시간을 이렇게 어, 높여주면요. 천천히 이렇게 넘어가죠. 보시다시피. 자, 장면 1번에서 장면 2번으로 바뀔 때 10초가 걸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시 모델 인포 이거를 1초로 바꾸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 보죠. 1초 단위로.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거고요. 대략 한 2, 3초 정도 그 정도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럼 신 딜레이라는 거는
현재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 지연 시간이라고 합니다. 즉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 잠시 기다렸다가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1초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말은 여기서 신 1번에서 시 2번을 클릭하면 이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즉 신 2번으로 바로 화면에 전환되는 게 아니라 신 1번에서 잠시 기다렸다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주는 하나의 기법, 이건 기법인데요. 이거는 영상 제작할 때도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자 컴포넌트라는 거는 이건 우리가 아직 컴포넌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 지금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이 대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더블 클릭, 마우스를 세 번 클릭하면 이렇게 전체 오브젝트가 선택이 됩니다. 또는 이렇게 마우스를 들어가셔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하나, 둘, 세 번 클릭하셔서 선택하시고요. 이 오브젝트 위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게 바로 가기 메뉴라고 뜨는데요. 여기 보면 Make Component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클릭하십시오. 그럼 그냥 크리에이터 버튼 클릭하셔서 컴포넌트라는 걸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걸 하나를 복사를 할 텐데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복사할 때는 컨트롤 키 누릅니다.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클릭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럼 하나가 복사가 된 겁니다. 자, 윈도우 이 상태에서요.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 우측에 있는 오브젝트를 보시면요. 자, 선택하실 때 같이 선택이 되죠. 같이 선택이 되고요. 같이 선택이 되죠. 자, 이걸 설정하는 겁니다. 윈도우 메뉴, 모델 인포, 페이드 스마일러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죠. 이걸 라이트로 완전히 옮기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다크로 올리겠습니다. 색깔이 바뀌죠. 자, 요거는 현재 편집 중인 오브젝트는 좀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되고요. 편집이 아닌 오브젝트는 약간 진하게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가 사실은 좀 약간 좀 반대 개념입니다. 이거는 라이트로 하게 되면은 이게 밝아져야 되는데 좀 어두워지죠. 다크로 하게 되면은 어두워져야 되는데 밝아지고요. 자, 하이드를 체크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이드가 됩니다. 숨겨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해제하시면은 이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편집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하이드가 되어버리고요. 다시 빈 공간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거 많이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를 편집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했는데 옆에 있는 오브젝트가 사라지더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바로 요거는 요 옵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드라는 옵션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드 리셋 오브 모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편집할 때 기능입니다. 편집할 때. 자, 이거는 이것도 뭐 편집할 때 기능인데 어떤 오브젝트를 편집할 때요. 주변에 있는 오브젝트를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나타내는 겁니다. 다크는 진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걸 라이트로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현재 오브젝트와 동일한 오브젝트가 아닌 오브젝트들 이렇게 약간 비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보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이상하다 싶은 게 요거는 그대로 있죠. 요 오브젝트.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 원래 있던 오브젝트를 그대로 복사를 했죠.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같은 오브젝트입니다. 같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표시를 해주고요. 이 오브젝트와 같은 성질을 가지지 않은 다른 오브젝트들은 이 화면상에서 어떤 잘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편집 하이드 시키면 없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컴포넌트 아식스라는 거는 이 현재 오브젝트를 아까 컴포넌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축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show component ASICS. ASICS라는 말이 축을 뜻합니다. 축. 축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X, Y, Z 이걸 뜻하는 겁니다. X, Y, Z 이걸 ASICS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크레디트는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소유자.
자, 디멘전이라는 건 치수인데요. 치수.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 보셔야 될 게 여기 치수를 기입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치수를 기입할 치수선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리드 라인이라고 해서 지시선이라고 하죠. 지시선. 지시선을 슬래시로 표시하겠다. 치수 보조선, 치수선, 치수 연장선 뭐 여러 가지 있죠. 자, 보면은 클릭해서 이렇게 했을 때 보다시피 이게 슬래시로 표시가 되죠. 이걸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걸 도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 누르니까 바뀌죠. 자, Select All Dimension 클릭하셔서 모든 치수를 선택을 하고요. 선택이 되는 거 볼 수 있죠. 자, 클릭을 하실 때 파란색으로 되죠. 이게 선택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Allow 하살표입니다. 업데이트. 그 다음에 Open Allow 열려있는 하살표라는 뜻입니다.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더 자세한 거는 다음에 이 부분을 모델 인포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때 할 거고요. 이번 시간은 개략적으로 설정하는 부분만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은 현재 이 스케치업의 버전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텍스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모델 인포에서 다시 별도 다룰 때 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지금 간단하게 설정하는 부분만 다룹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은 유니트 이 부분 중요합니다. 십진법의 단위는 밀리미터고요. 소수 이하 차지수는 0으로 하고요. 앵글 유니트는 역시 0도고 스냅핑 걸 때는 5도 단위로 이런 요 정도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 메뉴 프리퍼런스를 실행합니다. 프리퍼런스를 실행하신 다음에 이 워크스페이스 어, 워크스페이스는 역시 이 작업 환경을 뜻하는데요. 이 작업 환경을 설정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리셋을 시키게 되면 초기화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Use Large Tool 버튼이란 거는 이 아이콘의 크기를 약간 크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게 이 크기 자체 최대화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축을 뜻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ASICS and Direction Color라고 해서 레드 ASICS, 그린 ASICS, 블루 ASIC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스케치업을 작업하시던 또 3ds max를 작업하시던 또 마야를 하시던 간에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이 이 축이라는 부분입니다. 축.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은 3차원 세상이죠. 3차원 세상. 즉, 어, 점, 선, 면으로 이루어진 3차원 세상인데요.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1차원을 더 플러스를 하게 되면 4차원이 됩니다. 4차원. 4차원은 뭡니까? 공간이죠, 공간. 즉 흔히 우리가 시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합쳐진 거. 이게 시공간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4차원으로 얘기하고요. 뭐 하여튼 각설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거. R, G, B. 레드, 그린, 블루. 여기서 레드는 X축을 뜻합니다. X축. 그린은 Y축입니다. 그 다음에 블루는 Z축입니다. Z축.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게 있죠? 이게 X축이고요. 자, 지우고 다시 할까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요 부분이 원점입니다. 원점. 즉 0,0,0인 지점이고요. 이게 X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방향이 Y 플러스, 그 다음에 요 위쪽 방향이 Z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가면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X 마이너스고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Y 마이너스, 밑으로 가게 되면은 Z 마이너스 방향이 되게 됩니다. 모든 3D 프로그램들은 반드시 이 축에 관련된
설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통입니다. 공통.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공통이고요. RGB, XYZ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드 컬러라는 부분은 마젠타, 패러럴, 퍼펜디컬러 요거는 어떤 나중에 스냅핑 작업할 때 이런 색상으로 표시가 된다. 그 정도만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은 외부 응용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재질 편집, 재질을 설정할 때요. 이 보면은 메테리얼이라는 부분 있죠. 이 메테리얼이라는 부분에 다 이렇게 재질을 종료했습니다. 재질을 종료했을 때 에디트 탭에 가게 되면은 이 이미지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를 편집하고 싶다. 그럴 경우가 있겠죠. 편집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외부 응용 프로그램, 예를 들면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종료했을 때 이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고 싶다, 또는 색깔을 바꾸고 싶다, 또는 채도나 명도를 조정하고 싶다. 그럴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외부 프로그램을 써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포토샵 같은 경우가 있죠. 그걸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이 에디트 텍스처 이미지라고 뜨는데 이걸 클릭을 해도 아무런 프로그램이 뜨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 외부 프로그램이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지정을 해줍니다. 프리퍼런스 초지 버튼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 포토샵이 있습니다. 포토샵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포토샵 실행 파일입니다. 실행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포토샵 열기.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포토샵이 실행이 됩니다. 자, 포토샵 실행되죠. 제가 지금 돌리고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약간 버벅거리네요. 자, 이렇게 포토샵이 바로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 이미지가 바로 열리게 되죠. 그럼 이렇게 이미지를 어떤 색상이라든지 또는 어떤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정하신 다음에 바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요. 바로 반영이 돼 버리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여기서 자, 이렇게 이미지를 정의하고요. 그럼 에디트 탭에 가서 에디트 텍스처 이미지 in external editor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포토샵이 열리면서요. 바로 이미지가 이렇게 풀려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미지에서 밝기, 명도, 채도 이런 것들을 조정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이건 반드시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모델 인포, 그다음에 프리퍼런스 두 가지를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뷰 메뉴 툴바에서 이 아이콘들을 배치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